이번 시간에는 약물 발진, 홍반, 그리고 두드러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약물에 의한 발진, 즉 약침에 대해 알아보면 약물이란 질병의 연구,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한 화학물질로 이로움을 추구하고자 투여한 약물이 원하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를 약물에 의한 유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많은 형태의 약물 발진이 있으며 대개는 가벼운 양상을 보이나 드물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홍역 발진 양상의 홍반성 약물 발진이며 두드러기 형태의 발진 또한 흔합니다. 안지오이데마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및 흉터는 드뭅니다. 유해 반응의 80%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용량에 비례하여 발생되며 주의하면 발생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버도스, 즉 절대량을 초과할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개인의 흡수 대사와 배설에 따른 차이나 약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용량이 증가되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의 경우 양리작용과 함께 나타나므로 막을 수 없으며 1세대 항히스타민의 경우 투여 시 발생하는 진정효과가 대표적입니다. 누적독성, 즉 큐뮬러티브 톡시시티는 계속되는 투약에 의하여 탐직세포, 점막 또는 피부에 축적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연독성, 즉 딜레이드 톡시시티는 오랜 세월이 경과한 후 발생하므로 그 연관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건효과적 패컬터티브 이펙트는 약물에 의하여 피부와 점막의 균총, 즉 플로라가 변화되어 발생되며 클린다마이신 투약 후 슈도멤브레이너스 엔테로콜라이티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즉 드러그 인터랙션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거나 투여하던 약물을 중단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대사 변화, 즉 메타볼릭 체인지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부작용입니다. 기형 유발, 즉 테라토제네스티는 임신 3주에서 10주 사이의 기관 형성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임신 말기에는 태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Non-immunological activation은 비만세포로부터 매개물을 직접 분비하게 함으로써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기타 질병의 악화 또는 유발 및 염색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 반응 또한 가능하며 불내성, 즉 인톨러런스는 아주 적은 용량의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며 특이 체질인 경우 양리작용이나 용량 모두에 무관합니다. 면역 약물 반응은 양리작용이나 용량 모두에 무관합니다. 이전의 접촉이나 전신 투여에 의하여 감작이 먼저 일어나고 재차 투여 시 반응이 재현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다양한 면역학적 요인이 약물 발진에 관여하며 각각은 임상 양상에 따라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럭 이랍션의 가장 흔한 형태는 홍반성 발진, 즉 및 두드러기 형태이지만 기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폼 드럭 이랍션은 홍반 반점이나 구진이 전신에 대칭적으로 발생되는 형태로 약물 발진 중에 가장 흔합니다. 대개 가려움을 호소하며 홍역, 풍진 등의 바이러스에 의한 발진과
성홍열 등의 박테리아에 의한 발진과 감별을 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약에 의하지만 소아의 경우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빌리폼 드러그 인터랙션은 알러직 리액션의 한 형태로 사이토톡식 T셀에 의해 매개되는 타입 4 이뮨 리액션입니다. 타겟은 드럭 또는 약물의 대사물질이며 사이토카인 및 이펙터 이뮨셀에 의해 염증이 발생합니다. 모빌리폼 드러그 인터랙션은 약물 투약 후 1, 2주 후 나타나며 중단 후에도 일주 후 발생 가능합니다. 재노출 시 수일 내에 나타나며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체간에서 먼저 발생하여 사지로 퍼져나가며 대개 대칭적으로 양측성 분포를 보입니다. 약물 발진은 새로운 약 투약 후 약 2%에서 발생하며 이 중 95%는 모빌리폼 드러그 인터랙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암피실린, 페니실린, 페닐부타존, 설포나마이드,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골드, 겐타마이신 등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유사하나 세팔로스포린, 링코마이신, 퀴놀론 등의 항생제와 피록시캄, 페노프로펜, 이부브로펜 등의 항소염 진통제에 의한 경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모빌리폼 드러그 인터랙션의 발생 기전은 불확실하며 피부 반응 검사는 많은 경우 음성을 보이므로 진단을 위하여는 의심되는 약물로의 전신 유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인자로는 이전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중요하며 바이럴 인펙션이 동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고발합니다. 1차 병변은 선홍색의 반 또는 구진의 형태로 나타나며 애뉼라, 타르게토이드, 얼티카리아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엑실라, 그로인, 핸드 앤 핏은 대개 발생 부위가 아니며 발진은 가벼운 열과 소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병변이 호전되면 홍반은 사라지고 피부의 각질층은 벗겨져 나갑니다. 다음으로 드러그 인터랙션의 흔한 형태 중 하나인 두드러기성 약물 발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얼티카리아는 하이브스라고도 불리며 마치 채찍 자국처럼 나타납니다. 마스트 셀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및 베이조액티브 서브스턴스로 인해 발생하며 이데마는 주로 상부 진피에서 일어나고 안지오이데마는 하부 진피에서 발생합니다. 두드러기성 약물 발진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이 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대개 급성 두드러기의 형태로 나타나나 6주 이상 지속되는 크로닉 얼티카리아 및 약물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컨택트 얼티카리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드러기성 약물 발진은 비면역 기전에 의한 경우와 면역 기전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비면역 기전의 경우 대개 비만 세포를 자극하여 매개물을 분비하게 하거나 항체의 생산이나 복합체의 형성 없이 보채, 특히 아나필락톡신을 활성화하거나 플로스타그란딘 합성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아라키도닉 애시드 대사의 이상을 초래하여 발생합니다. 몰핀이나 코데인 등의 아편 유사 마약, 폴리믹신,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및 여러 근육이완제는 비만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오드가 함유된 방사선 조영제는 아나필락톡신을 활성화하거나 직접 히스타민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대부분 아라키돈산의 대사 이상적 사이클로옥시게나즈의 억제에 의하여 두들기를 유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역 기전에 의한 경우 면역 글로불린 E에 의한 제1형 반응 및 고체와 결합하는 면역복합체 즉 3형 반응에 의합니다. 제3형 반응에 의한 두드러기가 1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많으며 1형 반응의 예로는 페니실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유명하고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에 의한 경우도 흔합니다. 국내에서는 인슐린, 피록시감, 퀴놀론에 의한 경우가 보고되었고 제3형의 예로는 꽃가루 백신이나 난단백적 에그 프로테인을 함유하는 백신, 덱스트란, 효소, 폴리펩타이드 호르몬과 같은 이종 단백질의 면역 복합제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약물이라도 다른 기전에 의하여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약진의 흔한 원인을 도표로 나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러기성 약물 발진은 클리니컬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프릭 테스팅, 이뮤노글로불린 E 테스트 및 오럴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로 컨펌할 수도 있습니다. 홍반성 및 두드러기성 약물 발진 외에 다양한 형태의 약진이 있으며 드물게 발생합니다. 각각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Acute Generalized Exanthematous Pustulosis는 톡식 푸스툴로더마라고도 부르며 심한 약물 발진의 한 형태로 농포성의 수포가 발생합니다. 전신에 성홍열 모양의 홍반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 위에 작은 비문항성의 표적성 농포가 동반되는 피부병변, 38도 이상의 고열, 말초혈액 내 호중구 증가증 및 표피내 또는 각질하 농포 등의 조직 소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Acute Generalized Exanthematous Pustulosis는 90%가 약에 의해 발생하며 그 대부분은 항생제입니다. 기타 다양한 약물이 보고되어 있으며 비교적 드물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드라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시럼 시크니스는 자연 치유되는 알러지 반응으로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입니다. 항원과 결합한 환자의 항체가 이뮨 컴플렉스를 형성하여 스몰 브라드 베슬에 침착하면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야기합니다.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클래식 트라이어드는 피버, 스킨 래쉬, 조인트 심프텀이며 림프아데노패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모글로불린은 안티사이모사이트 글로불린으로 토끼에서 만들어지며 organ transplantation 시 수술 전후에 면역 억제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renal transplant recipient에서 사이모글로불린 사용 시 시럼 시크니스는 7에서 27%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소라이시스 등 캔서 세라피에 사용하며 시름 시크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베스큘라이티스는 주로 소동맥 및 소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모세혈관 및 림페틱스에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피부에서는 팔페이블 펄페라 형태로 나타나며 특발성으로 발생하거나
감염, 약물에 의해 속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투여 후 1, 2주 사이에 발생하며 주로 로어렉에 국한됩니다. 주로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가 원인이며 이외 여러 약물로부터 유발 가능합니다. 고정약진, 즉 픽스드 드럭 이럽션은 원인 약물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의 피부나 점막에 유사한 병면이 발생하는 약물 발진으로 치유 후 대부분 과색소 침착이 남지만 때로는 색소 침착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약물 발진은 매우 다양한 약물에 의해 유발 가능하며 첩포검사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드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라이케노이드 드락 이락션은 편평태선 양상으로 발생하는 약물 발진으로 라이케노이드란 이끼 모양으로 발생하는 피부 병변으로 조직 소견상 상부 진피에서 이끼 모양의 염증세포의 침륜 및 하이드로픽 디제너레이션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처럼 라이켄 플라누스 유사 소견을 보이나 위캄드 스트라이아는 보이지 않으며 네일 및 뮤코자에서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라이케노이드 드락 이랍션은 매우 다양한 약물에 의해 유발 가능하며 지속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드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포토센시티비티 및 포토톡시시티는 병변이 광선 노출 부위에 주로 분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독성 및 광알레르기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사이의 구별은 대개 질병의 빈도, 반응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약물의 양, 약물과 빛에 노출된 후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임상 양상 및 조직 소견에 의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자의 임상 양상은 심한 일광화상을 의심케 하고 후자는 습진이나 태성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약물이 포토센시티비티를 일으킬 수 있으며 포토톡식 리액션은 광가물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 손상에 의하고 반면에 포토알러직 리액션은 셀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판스에 의합니다. 포토알러직 리액션은 흔치 않으며 주로 포토센시타이징 토피컬 에이전트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포토톡식 리액션을 일으키며 스킨 리액션은 대개 노출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발생하고 선번 리액션의 형태를 보입니다. 포토알러직 리액션은 엑제마터스 이치 타입 리액션을 보이며 보통 노출 24에서 72시간 후 발생하고 태양 노출 부위와 상관없이 발진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포토센시타이징 에이전트를 피하는 것이며 약물을 피하지 못할 경우 태양 차단 의복 및 선스크린 등으로 태양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드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뷰러스 드락 이랍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뷰러스 드락 이랍션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우 다양한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검사 기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뷰러스 드락 이랍션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국소적으로 경미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광범위한 피부 병변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드락 인듀스드 루푸스 에리스마토스는 드물며
약물에 의하여 루푸스 유사 증후군이 나타나며 약물 중단 시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루푸스 에리스마토스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며 일반적인 루푸스 에리스마토스와는 달리 노인에게서 고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진에서 보는 일반적 루푸스 에리스마토스의 버터플라이 래시는 흔치 않으며 주로 포토센시티비티 및 베스큘라이티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외 아크네이폰 드라기랍시는 비타민 B 및 요오드 성분 복용 시 흔히 발생하는 약물 발진입니다. 이제까지 피부에서 생기는 약물 발진을 알아보았으며 그 외 드물게 생기지만 다기관을 침범하는 심한 약물 발진은 증상이 심하며 때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나필락시스 및 과민 증후군 즉 하이퍼센시티비티 신드롬을 알아보겠으며 스티븐 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개사 융해 등은 별도의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가장 심한 형태의 두드러기로 대부분 약물 투여 후 30분 내에 생기며 24시간 내에 소실됩니다. 전신 두드러기나 맥감 부종 이외에 혈압 강화, 빈맥, 기관지 경력,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의식 소실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며 응급 조치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면역기전과 비면역기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인 약물로는 페니실린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혈관조영제, 혈장제, 아스피린 등도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3분의 1에서는 밝혀지지 않으나 땅콩 등의 식품에 의해 고발하며 다양한 약물에 의해 발생 가능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메디컬 이머전시로 발생 시 즉시 에피네프린을 IM하고 생리식염수로 IV 라인을 확보하여 수액을 공급하여야 하며 산소 공급 후 입원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드럭 하이퍼센시티비티 신드롬은 예측할 수 없는 심한 약물 발진이 전신 기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로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with systemic symptom으로도 불립니다. 원인 약물 투여 후 대개 2주에서 8주 사이에 발열, 발진, 내부장기 침범의 3대 증상을 보이는 심한 형태의 약물 유해 반응입니다. 약물 투여 2 내지 8주 후에 증상이 늦게 발현될 뿐 아니라 약물 투여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내부장기 침범에 의한 증상으로는 림프 아데노패시, 혈액 이상으로 호상부 증가, 이상 림프구 발현, 간염, 심장염, 인터스티셜 네플라이티스, 인터스티셜 뉴모나이티스 등이 나타나는데 간 침범이 가장 흔합니다. 발진은 경한 홍역 모양 발진, 성홍열 발진, 지속적인 홍방과 부종, 침륜구진, 얼굴 부종, 다형흑만, 독성 표피개사 융해, 박탈 피부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발 가능한 약물 중 안티에필렙틱 드락이 가장 흔하며 대부분의 환자는 수주 내지 수개월 내에 회복되나 재발이 흔하고 향후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약물 발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 외에 드물게 드라그 인듀스드 스킨 피그멘테이션이나 소라야시스, 액제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시스테믹 컨택 더마타이티스, 알러지 컨택 더마타이티스 및 탈모, 조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드라기라편의 치료는 원인 약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중단하는 것이며 심한 발진의 경우 스페셜리스트의 도움하에 전신 및 국소 스테로이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에몰리언트를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라기라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